저희가 그쪽에 좋은 병원 알아봐 드릴게요. 뭐 병원이 못 믿어오면 그쪽에 직접 알아봐 드린다고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은 운전 안 하셔도 좋고 저희는 부담이 덜해서 좋잖아요. 뭐가 자꾸 부담된다는 거야? 숙소 비용이 부담된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가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는 거야? 솔직히 정기적으로 올라오시는 게 좀 그렇긴 해요. 뭐 원래 병원 다니실 때 저희 집에 있다가 가셨다면서요? 그런데 자꾸만 병원 때문에 두 분 올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오시려고 하시니까. 아니, 1년에 한두 번 병원 올라오면서 자식 한 번 보고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야? 어머님, 아버님은 그냥 쉬다 가시면 되겠지만 손님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둘 다 직장인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한정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죠. 한 씨는 참 억울했습니다. 왜 병원에 가는 것조차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검사하고 치료하고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뿐인데 그것이 부담스럽다는 며느리였습니다. 자고 가지 않겠다고 해도 싫다 하고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겠다고 해도 싫다 하더라고요. 아니, 시부모가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반경 몇 킬로 아내는 못 오게 접근 금지라도 해야 하나 싶었죠. 서울 땅이 전부 아들, 며느리 집도 아닐 텐데 불편하다고 병원도 시골로 다니라는 게 며느리 말이었어요. 그 얘기에 고개 끄덕이는 아들을 보니까 이건 뭐 내 자식 같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아들 며느리 편하자고 내가 다니던 병원을 바꾼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집도 우리가 준 집인데 그러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물론 오라고 해도 안 갔을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 예의는 차리는 자식이었으면 했죠. 서울까지 올라가 차가운 대접을 받고 돌아온 날, 한정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아들과 며느리가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기로 말이죠. 한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 뒤로 줄곧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수 씨는 아들이 결혼하기 2년 전까지 서울에 머물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은퇴하면 한적한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텃밭이나 가꾸며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가끔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을 때면 아들을 만나고 명절이면 아들이 내려오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수는 다 마련했어요. 침대는 다음 주에 도착한대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도 식전에 마무리됐네. 네, 유리가 이리저리 고생이 많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느라. 그래, 수고했어. 아무튼간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네, 집 감사해요. 아들이 신혼을 시작한 집은 한정수 씨가 살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한 씨가 고향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살던 집으로. 새를 놓을까 팔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었던 이유는 정기적으로 서울에 올라가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가실 때는 언제든지 들르세요. 그래, 알았다. 물론 한정수 씨는 병원에 갈 때마다 눈치 없이 아들의 집에 들이닥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한 씨는 결국 그 집을 아들의 신혼집으로 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워낙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혼수를 모두 채우기로 했기에 한 씨 부부도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머물렀던 집이라 다소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아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사돈 쪽에서도 크게 보태주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한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씨 부부는 서울로 올라갈 일이 생겼습니다. 친척 행사와 병원 일정이 겹쳐서 가게 된 김에 아들과 며느리 얼굴도 보고자 했던 방문이었습니다. 열무 챙겼어요? 챙겼어. 이제 그만 담아. 둘이서 어떻게 이걸 다 먹어. 그래도 올라가는 김에 챙겨가면 좋지. 한정수 씨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를 타고 갈 예정이었지만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모든 준비는 결국 자기 만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간 끝에 한 씨 부부는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멀다고도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들 내외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아이고, 먹을 건 가져온 게 엄청 많아서 따로 더 안 꺼내도 돼. 한 씨의 말에 아내는 시골에서 가져온 반찬과 먹을거리들을 하나둘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가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엄마가 손이 커서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한 씨는 괜스레 너무 많이 싸들고 왔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입력되었습니다. 그다지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무시고 가실 거죠? 자고 가긴 내려가 봐야지. 자고 가실 줄 알았는데 늦었는데 운전하시게요? 아직 해도 안 졌는데 뭐. 이만 일어날게. 조심히 가세요. 간다른 말에 며느리의 안색이 지나치게 밝아지자 한정수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까부터 며느리의 표정 관리가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몇 번 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처음엔 싹싹하게 말도 잘 붙여오고 했었는데 시부모와 한 공간에 오래 있는 것이 그리 편한 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글쎄요. 아들네 집에서 자고 갈 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까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쯤 자고 가곤 했지만 이제는 그 집이 완전히 아들 부부의 집이 되어버린 이상 한 씨 부부도 더는 편하게 묵고 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있으니 어쩐지 눈치도 보이고 불편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아들 내외에게 내비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후 명절에도 며느리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혼자 내려왔고 그는 조심스레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결혼하고 천명절인데. 괜찮아. 못 오면 또 어때? 그래도요. 어머니 혼자 음식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나 한정수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온다고 해도 함께 음식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시켰다고 아들 내외가 이혼했다는 친구가 실제로 한정수 씨의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 무서워서 이제 못 부려먹겠다는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어쩐지 그때의 이야기가 한 씨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사과를 들으며 한 씨는 또다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서울 가서 검사 받자니까 왜 검사를 2번이나 해요? 가까운 데 놔두고 매번 서울 다니는 게 불편해서 그랬지. 그래도 병원은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죠. 한정수 씨는 아내의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난번 건강검진 때 서울 병원으로 가자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근처 병원에서 검진을 받자고 우기고 또 우겨 결국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재검사를 받으러 가야 했던 것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내의 속마음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준호야, 아빠 검진 받으러 서울에 올라갈 거거든. 근데 이틀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한정수 씨를 흘겨보며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아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유리랑 상의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애들이 요새 바쁜가? 요즘 안 바쁜 젊은이들이 어디 있어?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라 바쁜 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간다고 연락하는 것조차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는 건 그냥 병원 근처에 숙소 구하자고. 아들 집 놔두고 왜 숙소를 구해요? 불편할 거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늘 지내던 집인데 뭐가 불편해요? 아니 우리 말고 준원애가 불편하겠지. 에이, 밥 한 끼 같이 먹고 잠만 자고 나오면 되죠. 며느리는 부담되지 않겠어? 밥도 차리고 잠자리도 봐주고 하려면. 그런가? 한 씨의 말에 아내는 다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한두 번 될까 말까인데 그 정도도 부담스러운 건가? 그럴 수도 있겠지. 옛날에는 시부모님이 한 달 내내 머물다 가신 적도 있고 그랬잖아.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한정수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옛날엔 정말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정수 씨 부부가 서울에 살 때 시골에 계시던 한 씨의 부모님이 올라와 한 달 넘게 함께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얼마나 살뜰하게 시부모를 모셨던지 한 씨는 그 모습이 늘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내에게 자주 잘하려 애썼습니다. 그날도 한 씨 부부는 잠시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상의해 본다기에 기다리긴 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상의해 본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 목소리엔 분명 미안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오시는 건 좋은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숙소를 따로 예약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숙소를 예약해 주겠다고? 네, 아무래도 집에서 주무시는 건 저희도 다음날 출근도 하고 그래서요. 집도 좁고 유리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한정수 씨가 대답도 하기 전에 아들은 주절주절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일까 괜히 더 마음이 상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원래도 숙소에서 따로 잘 생각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아들이 먼저 꺼내는 것과 자신이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불편하다고? 그래. 한 씨의 말에 아들은 아차 싶었는지 황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불편하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좀 그럴까 봐요. 아들은 얼버무리듯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네 엄마랑 그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병원 근처로 예약해 드릴게요. 그래. 한정수 씨는 숙소를 예약해 주겠다는 아들의 말을 굳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들에게 부탁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그렇게 해야 서로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씨 부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숙소가 어디인지 아내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건강검진 전날 오후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 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니까 한 7시 반쯤 도착할 거야. 네, 운전 조심하세요. 그래. 도착할 때쯤에 연락할게.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정수 씨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밥은 그냥 준호네 집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먹고 숙소로 가요. 그래야지. 다음 날 일찍 병원에 가려면. 그나저나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 보는 건데. 지난번에 준호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전에 서울에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싸간 음식을 처리하느라 힘들었다며 며느리는 다음엔 빈손으로 오길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지. 거의 아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무렵 한정수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 넣어봐. 거의 다 왔다고. 잠깐만요.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전화가 연결되었고 아내는 반갑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야, 거의 다 왔거든? 아, 서울 도착하셨어요? 응, 집에 거의 다 왔어. 길이 하나도 안 막혀서 한 10분쯤 뒤에 올라갈 테니까 알고 있으라고. 집에요? 무슨 집이요? 너희 집. 저희 집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는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통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죠. 그 숙소 예약해드렸잖아요. 아, 알지. 숙소는 이따가 갈 거고 너희 집에 일단 도착했다고.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아, 같이 저녁 먹고 가려고 했지. 그제서야 아내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에 오실 줄 모르고요. 유리랑 밖에 좀 나왔어요. 그래. 우리는 저녁 같이 먹는 줄 알았지. 전 숙소에서 주무시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따로 식사하실 줄 알았어요. 서로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서운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 한번 안 보고 가라는 얘기였어?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잠은 밖에서 자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볼 줄 알았는데 지난 명절 이후로 못 봤으니까. 시간이 꽤 흐른 뒤였습니다. 아내가 섭섭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단순한 외출이라면 바쁜 일도 아닐 텐데 잠시 얼굴이라도 보고 가는 게 도리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오랜만에 부모가 먼 길을 올라왔는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정수 씨 부부로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창하게 맞아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식으로서 얼굴 한번 비추는 건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됐어. 그냥 숙소로 가겠다고 해. 하지만 한 씨는 그렇게 마음먹었음에도 속마음과는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외출했다며 저렇게 난감해하는 아들을 몰아붙인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끊을게. 네, 죄송해요. 다음에는 같이 식사해요. 내일 검사 받고 전화 주세요. 그래, 알았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아무 말 없이 그저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촉박했잖아. 숙소로 가서 느긋하게 쉬면 되지. 맛있는 거 먹고. 한정수 씨는 그런 아내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아내의 서운함이 쉽게 가라앉을 리는 없었습니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요즘처럼 내 아들이 멀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어쩌겠어. 준호도 이제 자기 가정이 생긴 건데 언제까지 부모 생각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아무리 그래도 아내의 말은 이해가 갈 만했습니다. 1년 전 서울에 다녀온 이후 명절을 제외하고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아내의 생일에는 생일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고 통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습니다. 그마저도 바쁘다며 1분 이상 통화가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멀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한 번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그 집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음에도 실수로 한씨 아내에게 문자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아들에게 알려주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며느리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며느리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재중 통화 표시를 보고도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고, 결국 뒤늦게 아들과만 짧게 통화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이후 아들은 점점 멀어졌고 며느리는 그보다 훨씬 더 먼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수 씨 부부는 아들이 예약해준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받는 동안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새벽에 출발해도 됐었겠네. 한씨 부부는 좀 더 여유롭게 병원에 도착하고 또 아들 내외를 만날 생각도 있었기에 하룻밤을 묵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아선 그 하룻밤조차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된 듯 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해? 다음에 보면 되지. 다음에 언제요? 다음 명절 때는 뭐 여행 간다더만? 그 말에 한정수 씨는 또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둘이서 해외여행을 간다며 명절에는 못 온다고 아들이 미리 통보해 왔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내는 상당히 섭섭해 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 대한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듯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 해도 이제는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찾아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검사 끝나고 저희 집에 잠시 들렀다가 내려가시겠어요? 너희 집에? 네, 식사도 같이 하고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 말을 들은 한정수 씨는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통화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좋다는 듯이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 퇴근 시간 맞춰서 갈게. 네, 그럼 그때 뵐게요. 검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었기에 시간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씨 부부에게 그 시간을 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산책도 조금 했지만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퇴근할 시간이 되자 한정수 씨는 차를 끌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 집 근처에 백숙집 아시죠? 거기에서 만날까요? 뭐 식당에서? 네, 집으로 오라던 말은 아니었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청소도 좀 덜 돼 있고요. 그래, 알았어. 아들은 집이 아닌 근처에 있는 백숙집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한정수 씨도 예전에 이 동네에 살 때 아들과 몇 번 가본 적 있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혀를 찼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아들의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듯 했습니다. 집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토록 꺼려하는 아들의 태도가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아들 내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사는 잘하셨어요? 그래, 결과는 언제 나와요? 2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 결과 들으러 또 올라와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아들은 새삼스레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작년에도 그전에도 늘 그렇게 해왔는데 마치 이번이 처음인 것처럼 말이죠. 왔다 갔다 힘드시겠어요.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뭘.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무언가 말할 듯 말 듯 망설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메뉴가 나와 차려졌지만 아들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 한정수 씨 부부도 고기를 먹는 대신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꼭 건강검진을 서울에서 하셔야 되나 싶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병원이 다 똑같은데 굳이 힘드시게 사서 고생을 하시잖아요. 병원이 다 똑같다면 한정수 씨도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방에서 서울로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말인지 한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니던 데 다니는 게 좋고 아무래도 시골 병원이랑은 다르지.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꾸준히 다니던 병원이었고 무엇보다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병원이었기에 믿음도 있었습니다. 에이, 시골이라고 해도 조금만 나가면 큰 병원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병원 의사들도 다 서울에서 졸업한 의사들이죠. 이번에 그래서 검사해 봤더니 결과가 안 좋다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다시 온 거잖니. 자세히 보는 건 거기 있는 큰 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아요? 30분만 가면 진짜 큰 병원 있던데요. 아들은 무척 집요하게 굴었습니다. 서울 병원과 왼수 진 것도 아니고 한정수 씨가 아들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리 따지고 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엄마 아빠가 힘들까봐 그렇다지만 한정수 씨는 그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됐어.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검사를 대충 할 수는 없지. 그게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희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부담스럽다니. 이번에도 당연히 저희 만나고 가시려고 하셨잖아요.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다기보다는 하루 묵고 가시는데 밖에다가 숙소를 얻어드리는 저희 마음도 편치 않기도 해요. 왜? 너희 집에서 사는 것보단 낫지 않아? 한정수 씨의 말이 아들의 속내를 정곡으로 찌른 듯 했습니다. 아들은 갑작스레 헛기침을 하며 말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며느리가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좋은 병원 알아봐 드릴게요. 뭐 병원이 못 믿어오신 거면 직접 알아봐 드린다고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은 오래 운전 안 하셔서 좋고 저희는 부담이 덜해서 좋잖아요. 일석이조라며 웃는 며느리의 모습에 한 씨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가 자꾸 부담된다는 거야? 숙소 비용이 부담된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가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는 거야? 솔직히 정기적으로 올라오시는 게 좀 그렇긴 해요. 뭐 원래 병원 다니실 때 저희 집에 있다가 가셨다면서요? 그런데 자꾸만 병원 때문에 두 분 올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오시려고 하시니까. 아니, 1년에 한두 번 서울 올라오면서 자식 한번 보고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은 그냥 쉬다 가시면 되겠지만 손님 맞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둘 다 직장인이니까요. 맞벌이를 한다고 부모도 못 만나고 살아야 하는 건지 한정수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안사돈도 한 번도 안 오신다는 말이야?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아들과 통화했을 때도 그 지진 났던 날에도 안사돈이 아들 집에 와서 머물다 간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참기 힘들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방문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 부담스럽다는 말이 시부모만을 향한 것이라면 그건 이야기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한들 놀러 오는 것도 아닌데 병원에 오는 일마저 마치 오지 말라는 듯한 말을 들으니 한정수 씨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 마음 불편하니까 병원도 마음대로 가지 말란 소리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이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상한 말을 한 거야. 한정수 씨는 목소리에 원성을 실어 말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는 묻어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끝을 포장하든 결국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런 식의 방문이 달갑지 않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병원에 온다고 해서 너희 집에서 자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상 거하게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냐?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오지도 말라는 거야? 아니, 이번에도 당연히 저희 집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늘 보는 사이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오는 부모를 그냥 보낼 생각을 한다는 게 너희가 상식적이지 못한 거지.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당연히 자식에게 동의를 구하고
정식으로 약속을 잡으셨어야죠.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너희 집에서 밥 먹자는 말을 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간단히 차라도 함께 마시며 얼굴 한번 볼 줄 알았던 것이 그렇게까지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던가 싶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게 이제는 그 정도도 안 되는 사이인가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 깊이 서글퍼졌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도 병원 때문에 오시는 거면 좋은 병원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딜 가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신경 쓸 거 없어.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올라오신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하마. 전화도 안 하고 조용히 올라왔다가 가면 되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저희도 마음 불편하죠? 맞아요. 꼭 집 주셨으니까 당연히 저희 집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섭섭하기도 했어요. 준호 씨가 말은 안 하지만 많이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정수 씨 부부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오신다고 하면 더 불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달라고 그 소리 하는 거야? 이미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그 집은 마음으로는 내어준 지 오래였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정수 씨 부부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마저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의는 한정수 씨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식이 하나이기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아들 명의로 바꿔줬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 집에서 나오면 되겠네. 네? 너희 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늘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서울이라서 그 집을 남겨놓은 건데 당연히 그 집에서 자야지 숙소가 웬 말이야. 아버지 병원을 바꿀 게 아니라 집을 돌려받으면 되겠네.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도 이제 남편이 병원 다니려면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너희가 나와서 살아. 아버님,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주라는 법도 있냐? 아들과 며느리는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꼭 오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기 힘드실까봐 좋은 데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여쭤본 거였죠. 그게 싫으시면 강요 안 해요.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빨리 좀 집 비워줘라. 아니, 아버님.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가나요? 집안 받았어도 길에서 살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동안 공짜로 산 돈도 안 받을 테니까.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너희 힘으로 살아라. 아버지,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준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부모의 사랑이 부담스럽다면 더 줄 이유가 전혀 없지. 한정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대신 우리도 병원 온다고 전화하지 않을 거고. 나중에 너희 도움 바라지도 않으마. 너희도 부모 도움 바라지 말고 살아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라니까요. 지금처럼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1년에 한두 번이라면서요. 그래, 1년에 한두 번도 너희는 싫다고 한 거지. 한정수 씨는 다시 생각해 보니 이제는 정말 그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한두 번 숙소에서 묵으면 그게 훨씬 이득이네. 그리고는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다급히 붙잡았지만 한정수 씨 부부는 그 손을 단호히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 망설임 없이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 내외의 하는 꼴을 보니 앞으로 부모가 더 늙고 아프면 과연 챙겨줄 자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부의 노후를 스스로 챙기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편히 살아온 건 알지도 못하고 조금의 불편함조차 참지 못한다면 한씨 부부 역시 그런 자식을 굳이 챙겨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정수 씨 부부는 정말로 집을 매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금일, 아들 내외는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한씨는 그 전화도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한정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가 평생 애써 마련한 집을 아무렇지 않게 바꾸는, 정작 부모가 병원에 오는 것조차 부담스럽다 말하는 아들, 며느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 한정수 씨 부부의 마음엔 참 아프게 남았을 것 같습니다. 한 씨의 결단이 통쾌하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자식에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지혜롭고 따뜻한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진하고 더 가슴 찡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